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이 계약을 하는 걸 정당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당 계약이라고 하고요. 정당 계약에서 이제 미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비 당첨자한테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예당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비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미계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장위자의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고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예비 당첨자, 그러니까 정당 계약에서 70% 계약이 되고 30% 남은 물량이 예비 당첨자 예당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당 계약에서 아마 소화가 다 안 된다면 무순위로 넘어가는데 무순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순위 청약의 장점은요. 자, 정당 계약에서도 미계약, 예비 당첨자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남은 물량이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청약 가점자가 필요 없겠죠. 통장이 없거나 가점 점수가 낮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뭐 줍줍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무순위 청약을. 이게 저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줍줍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청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입지, 교육, 교통, 편의시설, 대단지, 브랜드 이런 기본 현재 가치가 탄탄한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시장 가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뭐 무순위까지 넘어왔다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순위 청약은 하셔도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입지가 너무 안 좋거나 지나친 고분양가거나 혐오 시설이 있거나 이런 뭔가 아파트 자체의 현재 가치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는 물건이라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높은 가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해서 무순위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 단점도 있죠. 일단 선택을 못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재당첨 제한도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들어가는데요. 당연하죠.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이 됐는데 다음에 또 무순위 청약 계속하면 당첨 못 되신 분들이 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당첨된 분들은 7년, 조정 대상 지역 7년, 투기 과열 주고 10년 동안 좀 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겠죠. 자, 무순위 청약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약 자격이 있는데, 자, 현재는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예전에는 모든 지역에 집 있는 사람들까지 가능했는데 계속 투기가 생기다 보니까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이제 규제를 강화했다가 최근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장의자의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만 가능하고요.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염두에 두고 이제 개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 시군, 그러니까 지역 거주 의무와 무주택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 청약이 가능한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2월 말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장의자의 레드너트 같은 경우는 먼저 했으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되면 전국에 있는 무주택자, 유주택자들이 다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들만 가능했는데 무주택, 유주택 모두 다 가능하게 됐고요. 예비 당첨자 명단 파기가 60일로 최초 계약일 이후에 60일로 짧았기 때문에 180일로 늘어났고요.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됐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 노하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가치 탄탄한 기본기를 봐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고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아파트는 쭉 무순위 청약을 해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당 계약에서도 안 되고 예단 계약에서도 안 되고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왔다. 그런 아파트라면 신중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무순위 청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